회사를 세운 회장님이 어느 날 신입사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늙은 계약직이라 불렀고 느리다고 밀쳤고 모른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걸린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차가웠나. 새벽 5시 강태산 회장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회색 양복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옷감은 오래된 먼지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말렸습니다. 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세운 줄 알았는데 혹시 건물만 세운 건 아닌지 봐야겠네. 그 순간 양복 안주머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태산과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얼굴을 본 태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서민재. 회사가 작던 시절 밤새 공장을 지키던 사람. 태산은 사진을 접어 품에 넣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는 늙은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회사 로비는 번쩍였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태산이 안내 데스크 앞에서 머뭇거리자 젊은 직원 하나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청소 용역은 뒤쪽입니다. 태산은 잠시 멈췄지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입사원 강태수입니다. 직원들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저도 첫날 그랬어요. 커피를 건넨 사람은 마케팅팀 대리 서은주였습니다. 태산은 종이컵을 받아들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를 오래 느꼈습니다. 은주는 엘리베이터 위치와 사원증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선생님 또래세요. 그 말에 태산의 숨이 작게 걸렸습니다. 사원증에 적힌 이름 서은주. 태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서민재 씨입니까?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태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받았던 전화 서민재 과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그는 중요한 계약 미팅을 이유로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회장님을 참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태산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신입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팀장은 태산의 느린 손놀림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요즘 회사는 정으로 다니는 곳 아닙니다. 못 따라오면 나가셔야죠. 태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자신이 젊은 시절 자주 했던 말과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과, 속도, 책임. 그 말들이 젊은 직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은주의 자리만 환했습니다. 태산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은주의 책상 위엔 식은 김밥 한 줄과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은주의 눈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갑니까? 은주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늘 이렇게 일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태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은주의 이름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실수 서은주 대리한테 넘기죠. 계약직 출신이라 조용히 정리하기 좋습니다. 태산의 주름진 손등에 힘줄이 섰습니다. 은주가 밤새 고친 보고서를 팀장이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실패 책임만 은주에게 돌리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산은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명령으로만 해결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서랍에서 낡은 볼펜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볼펜에는 한성 1공장 준공 기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볼펜으로 늘 가계부를 쓰셨어요. 병원비가 밀렸을 때도 제 학원비를 끊던 날도요. 태산의 눈앞에 오래된 공장 냄새가 되살아났습니다. 기름 냄새, 땀 냄새, 밤새 돌아가던 기계 소리. 그 속에서 서민재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속에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서민재 이름 옆에는 태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 입학식. 꼭 일찍 보내기. 하지만 그날 태사는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이번 납기만 넘기자.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수첩 사이에서 누렇게 변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리지 못한 편지. 편지에는 민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회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다닐 때는 밥 먹을 시간은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태사는 편지를 읽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 늦게 알아차린 마음 앞에서 우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은주가 복도 끝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장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인 역량 부족입니다. 회사 탓하지 마세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편들지 않았습니다. 태사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엔 밤새 종이를 넘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짐을 싸며 아버지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까지였나 봐. 그때 사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지금 즉시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은 술렁였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의 태산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은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거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곧 현 대표와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태사는 목에 걸린 신입사원 사원증을 조용히 벗었습니다. 나는 한성그룹을 세운 강태산입니다.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는 회장이 아니라 죄 많은 노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사는 서민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를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보다 일을 앞세웠기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사는 사람들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주 씨, 당신 아버지께 너무 늦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미안합니다.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직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태사는 품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은주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본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은주가 언젠가 이 회사를 다닌다면 부디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태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은 원망이 아니라 너무 오래 돌아온 위로였습니다. 태산은 계약직 처우를 바꾸고 책임을 조작한 임원과 팀장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은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하려고 남지 말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려고 남아주세요. 며칠 뒤 로비에 걸려있던 태산의 젊은 시절 초상화가 내려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창업 초기 직원들이 함께 웃던 단체 사진이 걸렸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 속 아버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태산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나는 회사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세워준 거였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사과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다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